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36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막히다 라는 의미의 장자가 되겠습니다. 막히다 라는 의미의 장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히다 라는 의미의 이 장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막히다 라는 의미의 장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막히다 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한 그런 것도 얘기하지만 정신적인 상태라든지 또는 추상적인 개념으로도 쓸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장애물 하면 거침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 안 되게 하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그러한 심리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일부의 기능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과 다른 한쪽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세워진 벽을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상태의 장벽뿐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들 또는 대상들을 모두 장벽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진입장벽이라는 말을 볼 수 있는데요.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학교를 비롯해서 어떤 그룹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든지 어려우냐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 사회처럼 타고난 신분이 좋지 않은 사람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갈 수 없다든지 이러한 것은 진입장벽이 높은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고장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계라든지 물건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천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전체로 볼 때는 이제 그 맨 윗부분을 지붕이 뒤덮고 있듯이 각 층 또는 방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건물의 지붕에 해당되는 즉 그 방의 맨 꼭대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장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잘 되게 또는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그 잘못된 일을 교정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장해라고 하는 것은 통상 국어사전적으로는 장해를 장애와 유사한 말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장해라는 말은 장애를 입어서 어떤 흔적이 남은 것을 장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제대로 못 쓰게 됐다 라고 할 때 그건 장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상태의 막힘을 뜻하는 장의 상대 개념으로는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통자로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채색이라는 의미의 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빛깔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자는 결국은 이제 색깔을 얘기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에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색깔이라는 의미의 채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채색 하면 다양한 빛깔을 얘기합니다. 또한 그러한 빛깔을 입히는 행위를 채색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채도라고 하는 것은 색의 선명도, 다른 색과 섞였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로지 자기 색만 가지고 있느냐라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색채라고 하는 것은 빛깔, 즉 어떤 색, 다양한 색을 얘기합니다. 다채롭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나 색상이 여러 가지로 다채롭다라고 하는 것은 호화롭고 아름답다라는 말을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이채롭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보기 어려운 신기한 광경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광채라고 하는 것은 빛이 나도록 아름답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채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빛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라는 것을 조절하는 조리개 역할을 하는 기능을 홍채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채색이라고 하는 것은 채도가 없이 명도만 있는 색깔, 예를 들어서 검은색에서 흰색 사이를 얘기합니다. 유채화라고 하는 것은 채색을 하는 그림 중에서 물감을 기름으로 녹여서 그리는 그림을 유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감을 물로 녹이는 것은 수채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는 채자의 반대말로는 회자, 채도가 없는 명도만 있는 색깔의 회자를 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끓이다 라는 의미의 탕자가 되겠습니다. 물을 끓이다 이런 의미죠. 끓이다 라는 의미의 탕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끓이다 라는 의미의 탕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탕자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음식 이름으로 대단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한자로 보실 수 있습니다. 탕이라고 하는 것은 끓인 국물이 있는 음식이라는 뜻과 목욕탕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목욕탕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 즉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 및 목욕시설을 얘기합니다. 닭도리탕이라고 하면 닭볶음탕으로 바꾸어서 발음해 주세요. 닭도리탕이라는 말은 쓰지 마시고
닭볶음탕이란 말로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닭볶음탕이라고 하는 것은 생닭을 점인 다음에 고추장 등 소스를 추가해서 끓여낸 음식을 얘기합니다. 곰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곰탕은 뼈와 고기를 아주 오랜 시간, 그것도 아주 강한 불이 아니고 적당한 불에서 오랜 시간 고아서 만든 국물을 곰탕이라고 얘기합니다. 곰이라는 말이 사자 곰 할 때 그 곰이 아니고 고았다, 고아서 만든 국물이다 라는 의미의 곰탕이죠. 설렁탕이라고 하는 것은 소뼈와, 물론 이 곰탕도 소뼈와 소고기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설렁탕은 소뼈와 각종 부자재, 그러니까 소의 각종 부위들을 함께 넣고 끓여서 만든 탕인데 상대적으로 조금 오래 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물이 그 수양성 국물을, 즉 쌀 뜬물 같은 국물을 보이게 되죠. 곰탕도 처음에 오래 곱기 전에는 설렁탕 색깔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좀 더 지나면 투명한 색깔로 바뀌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상도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원래 곰탕을 설렁탕처럼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그 곰탕은 설렁탕 같은 국물이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곰탕은 뽀얀 국물이 아니고 보다 투명한 국물, 뽀얀색에서 투명한 색으로 넘어가는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비탕이라고 하는 것은 부위 중에서 갈비 부위를 가지고 갈비뼈와 갈비를 함께 끓여서 국물을 만들고 그 고기, 그러니까 갈비고기를 함께 내놓는 탕인데 완전히 맑은 국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삼계탕이라고 하는 것은 인삼과 어린 닭을 함께 끓이는 탕을 얘기하고요. 감자탕은 돼지 뼈, 여긴 돼지 고기가 아닙니다. 돼지 뼈와 감자 등에다가 이제 고추장 소스 등을 섞어서 끓여낸 탕을 얘기합니다. 영양탕이라고 하는 것은 식용게를 주재료로 하는 탕을 영양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제대로 식품에 대해서 이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세계적인 추세를 빙자해서 식용게를 반려견으로 착각을 하는 바람에 이 영양탕이 현대 사회에선 사실상 시판이 잘 안 되고 있죠. 물론 시판이 금지된 건 완전히 금지된 건 아니지만 거의 금지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영양탕은 반려견, 우리가 애완견이라고 하던 반려견을 잡는 게 아닙니다. 식용 강아지, 즉 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형태의 그 동물을 잡는다라는 거는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물로 펄펄 끓이다라는 의미의 탕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기름으로 튀기다라는 의미의 작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 및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파생되는지, 그리고 한자가 한글 단어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풍성해지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